수강생 여러분 잘 쉬고 리프레시 잘 하셨나요? 디지털 색채 11주차 2교시 배색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색 기법은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배색 기법 중에서도 분리배색, 강조배색, 연속배색, 반복배색 이렇게 4가지의 배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색 기법을 배울 텐데 배색이란 무엇이냐?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배색, 배치하는 거죠, 색을. 그렇습니다. 색을 배치하려면 색이 몇 가지가 돼야 될까요? 한 가지 색을 가지고 배치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2가지 이상의 색을 활용을 해서 서로 잘 어울리도록 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색을 할 때 이 색들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명도, 채도, 색상 이러한 3가지 차이. 때에 따라서는 톤의 차이까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명도, 채도 합쳐지면 당연히 톤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명도, 채도, 색상, 톤 이런 차이를 활용을 해서 서로 다른 색 컬러를 배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배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색에는 목적에 맞도록 객관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더불어서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배색을 했을 때 어떤 연상을 하게 되고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까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용성, 이거는 객관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실용성, 신미성, 유행성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색을 할 때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죠. 재질이 어떤지, 배색을 하는 그 채색이 되어진 그런 물질의 재질, 아니면 채색되어질 물체의 재질은 어떤지, 그리고 광원은 어떤 상태인지, 주로 배색을 하게 되는 그 물체 혹은 그 공간이 놓여지게 되는 그 공간의 빛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넓이, 어느 정도의 면적에 이 컬러가 적용이 되게 되는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목적에 맞도록 심리적 측면과 객관성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실용성, 신미성, 유행성 고려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재질과 광원, 그리고 채색되어질 곳의 면적, 넓이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색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리배색 나옵니다. 분리배색, 영어로는 separation co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parate, 무슨 뜻인가요? 갈라놓는다는 얘기죠. 분리한다, 갈라놓는다, separate. 전이의 음악 중에 이런 게 있죠. Our separate way, 그쵸? 우리의 갈라진 길, 이런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갈라놓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사한 컬러가 서로 인접해 있을 때 그 색깔이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나눠져 보일 수 있도록 그 경계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다른 컬러를 넣어주는 것. 그래서 인접한 그 2 컬러가 딱 분리되어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리효과가 되겠고요. 이러한 색채의 분리효과를 이용한 배색이 분리배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을 풀어서 했는데요. 배색하고자 하는 2 색채의 대비가 유사하거나 보색인 경우 같이 붙어 있으면 좋아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직접 맞닿을 경우,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경우에 2 색의 경계에 다른 색을 사용하여 어울려 보이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분리배색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서로 유사한 컬러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그 주변에 아웃라인처럼 되어 있는 이 검은색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이 컬러 사이사이의 구분이, 그렇죠, 선명하지 않겠죠. 명확하지 않았겠죠. 명료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사이에 검은 아웃라인 같은 이런 아웃라인을 활용을 함으로써 색들이 정확히 분리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분리효과가 되겠죠.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만화, 영화 이런 데 보시면은 캐릭터는 외곽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경과 명확하게 움직임의 주체인 캐릭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물론
만화 대부분이 이제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으로 외곽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배경과 캐릭터를 구분하는 정말 그 물체의 그 쉐입이죠. 겉에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한 블랙선을 이용을 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분리 효과를 노린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색을 배치를 하는 것이 분리 배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 배색, 영어로 액센트 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그 색 조합 가운데에서 아주 강한 컬러 하나 딱 사용을 해가지고 강조를 하는 그러한 경우, 그렇게 배색하는 것을 강조 배색이라고 합니다. 특정 컬러를 강조하는 배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이 잔잔한 그런 배색 가운데서 변화하는 느낌 혹은 강조해주는, 그래서 강조를 통해서 시각적인 집중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강조색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느낌의 배색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색을 하는 것이 이제 강조 배색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워드마크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로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또 로고 보시게 되면은 로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린 색상으로 이제 글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T자 하나 위에 그 붉은색으로 V 체크가 쫙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로고에 녹색이 쓰였는데 붉은색으로 하나 딱 액센트 체크표를 딱 줌으로써 이제 액센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컬러를 이용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강조 배색이 되겠습니다. CI, 브랜드의 심볼 마크,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에도 이런 배색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개념입니다. 주조색은 전체 쓰여진 컬러들 중에서 60 내지 70%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60 내지 70%의 사용되어진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색이 주조색이 되겠고요. 보조색 20 내지 30%입니다. 강조색은 5 내지 10%죠. 가장 적은 면적에 쓰이는 것이 강조색이 되겠고요. 보조색은 그러한 강조색을 보조해주는 그런 컬러가 되겠고, 주조색은 뭐 바탕색, 베이스에 깔리는 기본이 되는 그런 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테마 컬러와 도미넌트 컬러인데요. 자, 테마 컬러 무엇일까요? 테마. 주제죠, 주제. 테마, 주제. 테마 컬러. 그러면은 그 주제가 되는 색. 한마디로 어떤 전체적인 배색 가운데서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컬러가 이제 테마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색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강조색, 가장 강조하고 싶은 색이 이제 주제가 되는 컬러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 강조색과 함께 쓰여지는 이 보조색 역시 이제 테마 컬러의 일부로서 수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컬러라 함은 이제 이미지의 중심이 되는 색이고, 기준색인데 이 기준색은 강조색이나 보조색을 이용해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도미넌트 컬러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미넌트,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도미넌트하다, 도미넌트. 그러니까 지배적이다, 우세하다, 이런 뜻이죠. 도미넌트하다는 의미가. 그러면은 지배적인 컬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지배적인 컬러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컬러, 가장 우세하게 쓰인 컬러, 이것이 이제 도미넌트 컬러가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바를 기억하시면은 가장 넓은 영역에 쓰인 컬러 뭐였죠? 주조색이었죠. 이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도미넌트 컬러가 기조색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톤을 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컬러로서 도미넌트 컬러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협의의 의미에서 가장 전체에서 가장 많은 범위에, 전체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컬러가 도미넌트 컬러다라는 점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색, 주조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색 표지에 중간색의 보라색 톤과 아주 진한, 약간 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진한 퍼플을 칠했다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색 표지의 하늘색이
도미넌트 컬러, 주조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조하는 가장 강력하게 쓰고자 하는 명도가 떨어지는 퍼플 같은 경우가 강조색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강조색을 보조하기 위해 쓰인 중간 명도의 그 퍼플 계열, 중간 명도가 약간 밝을 수 있는 그러한 퍼플 계열의 컬러를 보조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밑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적은 명적에 가장 강렬하게 쓰인 색이 강조색이 되겠고요. 그 색을 보조해주는 20 내지 30%의 면적이 쓰인 이 컬러 보조색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탕색처럼 그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인 컬러가 바로 주조색이 되겠습니다. 이 주조색 뭐라 그랬죠? 도미넌트 컬러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무슨 배색 배웠죠? 이제까지 분리배색, 강조배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연속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봅시다. gradation co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dation color라고 되어 있는데, gradation,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이나 다른 그래픽 툴을 사용을 할 때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색을 급격하게 엉뚱한 색을 쓰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감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컬러를 배색하는 것이 바로 연속 배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색을 연속적으로 쓰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연속적으로 쓴다라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쓴다라는 말과도 유사할 텐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율동감도 좀 느낄 수 있게 배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점진적인 변화는 명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던가, 아니면 그렇죠, 채도도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채도, 그리고 색상, 또 톤 역시도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명도, 채도, 색상, 톤 등을 급격하게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컬러의 가지수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킴으로써 연속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속 배색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로는 이렇게 파란색에서 녹색, 노란색, 주황색, 레드, 그리고 레드에서 또 뭐 보라색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마치 레인보우 컬러처럼 변화되게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적용할 수가 있겠고, 같은 색상이라도 예를 들어 청색이면은 아주 진한 뭐 프로시엄 블루에서부터 뭐 코발트 블루에서 약간 더 밝은 블루, 그 약간 더 밝은 블루에서 뭐 하늘색 계통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명도의 변화를 통해서 전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색의 배색도 가능하겠고요. 채도를 점점 떨어뜨려 가지고 색 느낌을 점점 죽여가는, 점점 차분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배색도 이제 연속 배색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반복 배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 배색. 네, 반복한다, 리피트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반복 배색, 그러면 리피티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몇 가지 색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몇 가지 색을 아주 다르게 뭐 한두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게 쓰는 겁니다. 반복되게.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 이 컬러들을 반복되게 활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복 배색이 되겠고요. 뭐 교차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감을 부여할 수 있겠죠. 교차 뭔가가 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를 통한 반복 배색이 되겠고요. 또 역시 이제 여러분들 옷 중에 이제 체크무늬 같은 것이 있는데, 뭐 머버리 같은 것도 이제 체크무늬죠. 가장 유명한 체크무늬 중에 하나가 이제 버버리 체크인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차를 통해서 같은 컬러를 반복시킨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타일이나 체크무늬 같은 것이 이제 반복 배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같은 색상 몇 가지의 컬러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반복되는 컬러의 삼속성 뭐죠? 명도, 채도, 색상이죠. 이런 세 가지의 속성들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삼속성의 차가 클수록 이 반복 배색은 강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색 뭐였죠? 아웃라인 같이 어떤 유사 혹은 보색의 그 배색이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강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분리가 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분리배색이 되겠고요. 강조배색, 주조색과 보조색, 기준색의 활용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컬러를 액센트를 주는 것, 강조를 하는 것, 그렇게 배색을 하는 것을 강조배색이라 얘기를 했고요. 강조배색 설명을 드리면서 테마 컬러와 도미넌트 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속배색, 그라데이션 배색이죠. 전면적인 색의 변화를 통해 배색을 하는 것, 연속배색이 되겠고요. 반복배색, 몇 가지 색상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해서 사용을 해서 배색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반복배색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색 기법, 또 몇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고 다음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